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림돌이었던 엘리엇 변수가 사라짐에 따라 현대차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인 우한을 긴급 봉쇄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수가 17명으로 늘고 확진자도 600명을 넘기면서 우리 정부는 우한시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라인 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연기 발표 직전 대신증권 고객들의 돈을 먼저 빼내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 CN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경영에 제동을 걸어왔던 엘리엇 변수가 사라지면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과 미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 1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면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한 달 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려 했지만 엘리엇의 제동으로 개편 계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엘리엇은 8조 3천억 원이라는 높은 배당금과 사회이사 선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의 요구는 지난해 주총표 대결에서 현대차에 완패하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5% 10% 올라간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를 흔들면서 보다 많은 베니핏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핸들링이 안 되다 보니까 신차 발표 시점 직전에 전량 매각하고 엘리엇이 경영 참여를 선언한 지 20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현대차는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 구상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 배경과 함께 향후 현대차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조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 왜 엘리엇이 갑자기 지분을 매각한 건가요? 엘리엇이 공식적인 매각 이유를 밝힌 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좀 해보면은요. 일단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때 엘리엇이 요구했던 지배구조 개편안과 8조 원에 해당하는 이 배당안이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힘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9월에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흔들리던 내부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실적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엘리엇이 공격할 만한 마땅한 거리가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엘리엇이 주식을 샀던 2018년 초에 비해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대략 20% 이상 좀 하락한 것도, 그러니까 주가 하락도 부담이 됐을 거란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엘리엇이 떠난 현대차그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2년 만에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좀 높습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주주가 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차를, 그다음에 현대차가 기아차가 글로비스와 현대제철을 같이 지배하는 이런 수직 구조로 좀 돼 있는데요. 다만 그 지난 2년여 사이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난해 5월에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한 대담에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야 된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즉 2년 전에 좌초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합병 비율에 대한 일정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 전략에도 힘이 붙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불확실성이 컸던 게 바로 지배구조 문제인데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이런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6년간 10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미래 전략 구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달 초 미국 CES에서도 계열사별로 내놓은 미래 전략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UAM, 즉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사장단과 임원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조직을 추스린 이재용 부회장은 새해 첫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삼성전자 조직 개편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삼성전자 내부에 따르면 부품 사업 부문과 소비자 가전, 스마트폰 사업 조직 개편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반도체가 속한 DS 부분에서 부사장 체제이던 경영지원실에 박학규 사장이 실장으로 선임되면서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또 오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파운드리 사업부 인력을 강화하는 보직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직 신설과 같은 큰 변화보다는 조직 안정을 택한 거군요. 네, 세트 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소비자 가전 부문장인 김현석 사장이 겸하던 생활 가전 사업부장에 이재승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IM 부문에선 고동진 사장이 겸하던 무선 사업부장에 노태문 사장이 선임됐고 네트워크 사업부장이던 전경훈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한 이재용 부회장이 새해 들어 첫 해외 사업장을 찾았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사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브라질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중국 반도체 공사 현장을 살폈고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도심 지하철 건설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새해 첫 해외 출장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경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더 늘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 중국 당국은 이번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6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9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는 그대로 17명입니다. 한편 홍콩 내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는 중국 내 감염자가 이미 1,5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마카오의 경우 확진자가 1명 더 추가돼 2명이 됐고 홍콩에서도 우한을 방문했던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 캐나다, 퀘벡주, 멕시코 등에서도 의심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조만간 긴급위원회를 다시 열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밤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중국 우한에 여행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앞서 중국 당국이 우한공항의 잠정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주 4회 인천과 우한으로 가는 대한항공은 이번 달 31일까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편 우한 코로나 감염증 영향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75%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1.86%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락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연장, 야간 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이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 퇴직한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 주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기존 판례에서는 야간과 연장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한 뒤 2시간 연장 근로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은 2시간이지만 기존에는 이를 1.5배 한 3시간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은 9,090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실제 일한 2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임금 지급과 관련해 계산법이 바뀐 만큼 파장도 커 보이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방식을 제시했다며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석 지침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근로시간 계산법을 근거로 과거의 각종 수당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기본 근로시간을 넘는 추가 근로시간 부분이 바뀐 만큼 간호사와 버스 운전기사 등 사실상 정기적으로 추가 근로가 이뤄지는 업종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죠. 판매사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운송사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바꿔달라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들으신 내용은 중도의 펀드 환매 규약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예외적인지에 대한 증권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발표하기 전 대신증권 고객들의 돈만 먼저 빼내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당분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환매 연기를 발표한 건 지난해 10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라임 자산은 발표 2주 전인 10월 2일 오히려 투자자들이 환매를 더 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대신증권에서 판매된 특정 펀드의 규약을 고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월 20일에만 환매 신청이 가능했던 걸 영업일엔 언제라도 가능하게 바꾼 겁니다. 세대장하고 며칠 전에 얘기해서 빨리 내드리자 해서 규약 변경했고요. 돈을 못 돌려준다고 발표하기 앞서 오히려 돈을 먼저 찾아갈 수 있게 하려 했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의 배경을 가늠해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금감원 지금 검사 중에 계속 상각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보다 기금 가격이 당연히 빠져요. 현재는 지금 라임자산 운용에서 신규 펀드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거부터 판매시키려는 거예요. 규약 변경을 시도한 펀드는 모펀드였던 플루토의 자펀드 78개 가운데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판매됐던 11개였습니다. 모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눈치챈 대신증권 반포센터가 자신들의 고객 돈만 먼저 빼내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규약 변경은 완료됐지만 실제 환매는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습니다. 감독원이 그러셔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번복하라. 감독원의 충고에 따른 회사의 결정입니다. 라임과 대신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펀드에 묶인 80개 가까운 펀드에 총 7천억 원의 돈이 투자됐는데 이 가운데 11개 펀드에 투자된 1,500억 원만 먼저 환매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 상구 집값이 7개월 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용인 등 다른 지역 집값은 상승세를 보여 풍선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3% 오르면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집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강남구가 0.02% 하락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0.01%씩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고강도의 대책을 내세우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격 상승세 둔화 내지는 일부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일부 단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풍선 효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분 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구가 1.52%, 영통구가 1.02% 각각 올랐고 용인 수지도 0.65% 올랐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대치동과 목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곳은 여전히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흰 쥐띠의 해인데요. 새 쥐띠 CEO와 함께 본격화되고 있는 3세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상장사 대표이사 또는 사장으로 재직 중인 CEO 중 쥐띠 인사는 총 198명입니다. 대표적으로 1960년생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해 최태원 회장의 5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실행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CJ그룹의 수장인 이재현 회장도 대표적인 쥐띠 총수들입니다. CJ의 경우 올해 3세 경영승계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은 최근 CJ그룹 내 벤처캐피털 회사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CJ그룹의 주력 분야인 콘텐츠와 식품을 비롯해 바이오와 ICT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그룹 경영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새해 3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하나솔루션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전략부문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다만 오너일가의 경영 승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적인 경영 능력에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3세로 내려오면 이미 대부분이 다 셋업이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1세나 2세보다는 기업가 정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너하고 전문 경영자가 잘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자년 한 해 쥐띠 총수들과 3세 경영자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새해를 맞아 저축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바람이 금융업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만기가 짧고 금리는 높은 적금 상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이젠 적금도 소확행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짧은 기간 적은 금액을 내는 대신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적금 상품들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금리는 3%대입니다. 최고 금리가 6%인 상품도 눈에 띕니다. 오픈뱅킹 서비스와 연동해 우대 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일부는 항공사나 면세점, 호텔 등 제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과 우리, IBK 기업은행 등은 이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뱅크 26주 적금도 눈에 띕니다. 누적 계좌 수가 432만 좌에 달합니다. KB하나은행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최고 금리가 4.1%인 상품을 내놨습니다. 연령대별 선호도는 뚜렷합니다. 신한 인싸자유적금은 30대 고객이 35.9%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6개월, 12개월짜리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12개월로. 2월로 만기되는데 다시 들려고요. 금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각종 혜택들을 많이 담아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20대, 30대 고객님들이 특히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적금으로 큰 목돈을 모으기보다 작지만 부담 없는 소확행 적금을 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나흘 동안 국내 주식시장도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시에는 설 연휴가 따로 없죠. 이 기간 해외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따로 혜택은 없는지 안지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천장 없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문을 닫는 설 연휴는 해외 증시에는 더욱 틈새 시장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쪽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계속 문의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24시간 나이트데스크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 연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24시간 환전 서비스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신규 고객이나 특정 금액 이상 매수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설 명절을 보내는 중국과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증시는 장기 휴장에 돌입합니다. 오는 4월 국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와 맞물려서 해외 증시로 향하는 발걸음은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된 게 불공정하다며 세계 무역기구 WTO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WTO의 다자 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건데 WTO 역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보스 현지에서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을 떠나기 전 일정에도 없던 깜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견제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now by far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 would have caught us. They were getting very close. It was anticipated that in 2019, this is for many years, I'm not telling any secrets, that by 2019, China would become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right now we're much larger.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WTO를 압박했습니다. China's viewed as a developing nation. India is viewed as a developing nation. We're not viewed as a developing nation. As far as I'm concerned, we're a developing nation too. But they got tremendous advantages by the fact that they were considered developing and we weren't. And they shouldn't be. But if they are, we are.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The system has not been functioning properly in many areas. It has to be changed. It has to be reformed. 이르면 다음 주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WTO 개혁안이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차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가 시작되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 모아봤습니다. 윤서윤 기자입니다. 일본 고위 인사의 정보를 빼돌린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여옥. 남편의 이름은 최대치 그는 공산당의 간부. 처음 만난 곳은 어디? 일본군 위안소 기구가 돈을 벌었던 곳.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윤여옥은 조선인 학도병 최대치를 만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키워가지만 행복도 잠시뿐 엇갈린 운명과 전쟁으로 비극과 마주합니다. 지난 1991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창작 뮤지컬로 무대에 오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10년의 격변기를 살던 세 남녀의 삶을 통해 가슴 아픈 역사를 담아냅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연출과 애절한 음악, 역동적인 군무 등 압도적인 스케일로 감동을 더합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디자이너 카스틸리오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황금 콤파스상을 9번이나 수상한 그의 모든 작품은 국가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스틸리오니의 대표작 100여 점과 34명의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헌정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사내들의 춤인 한량무와 소고와 함께 힘있는 동작이 일품인 평채 소고춤, 춘향과 몽룡의 사랑가까지 새해 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우리춤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찾아옵니다. 경쾌한 재담과 신명나는 라이브 연주가 곁들여져 남녀노소 함께 새해 소망을 빌며 즐길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작년 말 서울 강남 4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4.5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 거래량이 4,726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55.3%, 즉 4.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216.5% 증가했고 수도권 거래량은 140%, 전국 주택 거래량은 112.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학군 수요로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도 과열돼 12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부문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확대 재편하면서 부원장보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 사태와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동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으나 경상도와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만 구름이 많았으나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로 인해 이들 지역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서부를 중심으로 높았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도 높게 나타나겠고 그 밖의 전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3도를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수원과 청주가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2도 보이겠고 낮에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구름 많겠고 제주는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전주가 11도, 부산이 14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이 대체로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설 연휴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휴 기간에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프리즘은 다음 주 화요일인 28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